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임응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근데 이 문정근이 가만히 보면 중요한 거는 금요일날 오후나 저녁에 다 결정해요. 네. 지난번에 그 검찰 수사 무슨 전문위원회입니까? 네. 심의위원회 네, 네. 그것도 금요일날 한 8시나 네. 이렇게 하더니만 네. 날치기 네. 35조 네. 네. 그것도 금요일날 밤에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유혁 예, 예. 변호사라고 네. 네. 삼성에 2번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네, 네. 법무부 감찰관에 임명했는데 이 사람 지난번에 1월 달입니까? 1월 초에 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네. 추미애가 네. 임명을 해서 밀어붙이려다가 네. 네. 법무부의 인사위원회에서 난리가 나가 예. 그때 이제 해도 못했지 해도 않습니까? 너무한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검찰국장으로 밀려다가 안 되니까 6개월 묵혔다가 이제 감찰관, 네. 법무부 감찰관으로 굳이 임명을 했어요. 네. 네. 자, 근데 이 사람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 이 사람은 그 이 삼성 관련해서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설명하기가 좀 곤란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사람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와가지고 네. 삼성에 입사를 해, 삼성전자에. 네. 그죠? 네. 삼성에 입사를 했다가 나와서 고시 공부를 사법 공시가 이제 그 합격하고 예. 검사로 임용됐다가 또 검사 그 이제 임용 중에 이제 다시 나와서 삼성에 들어갔다가 상무보를 맡다가 예, 다시 또 이제 나와서 예. 지금 이제 검찰에 또 재임용을 지금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사람이죠. 예, 예. 그래서 삼성에 2번이나 들어갔던 네, 사람. 네, 네. 참 보기 드문 그러니까 이제 사람인데. 뭐 저번에도 이제 그 검찰국장 임명과 관련해서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뭐 사회 초년병 시절에 삼성에 입사했다가 나와서 하는 거야 뭐 그거야 뭐 저희가 시비를 걸린 예, 그거야 뭐 삼성 있다가도 예. 사실 붙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검사를 하다가 이제 그 삼성에 들어가서 이제 상무까지 했다고 하니 예. 그럼 뭐 다 뭐 아시다시피 그 특히 검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삼성에 데리고 와서 아무리 학부에서 뭐 공대 출신이라고 하지만 뭐 반도체 개발을 시켰겠습니까? 휴대폰 개발 시켰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정관계나 이제 특히 검찰과 관련된 이제 업무를 담당했을 걸로 보이는데 예. 그럼 당연히 대관팀에 이런 쪽 대관 업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 당연히 이제 수사에 대해서 뭐 삼성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이제 하는 것은 이제 그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제 보통은 이제 좀 뭐 예전에 떡값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요즘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로비 성격이 굉장히 짙은 이제 그런 업무를 이제 수행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최소한 삼성 경영진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인 건 확실한 거고 이제 그런 업무를 했던 사람이 검찰로 다시 돌아와서 또 인사와 이런 것들 담당하는 검찰국장 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뭐 문재인과 추미애가 공공이 떠드는 것처럼 이제 윤석열 총장 팀이 이제 진행했던 모든 수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검언 유착 등등의 이제 빌미로 감찰하겠다는 것이고 아마 그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가 이제 삼성에 대한 수사가 뭐 적정했냐 안 했는지 이런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삼성 출신의 인사가 진행한다는 거는 좀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불성설도 이런 예, 어불성설이 어불성설이 없는 없죠. 거죠. 근데 지금 웃기는 거는 지난번에 이 사람을 검찰국장으로 임명하는 날 보면 그러다가 이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반대를 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때 보면 한참 정권과 지금 그 윤석열 총장 간에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대립이 극단적으로 될 때고 네. 그때 대립 원인 중에 밖으로는 공개가 잘 안 됐지만 실제 내적으로는 삼성 문제 네. 지금 삼바 수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네.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였다. 네. 오히려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예, 보여집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그런 타이밍에 삼성 출신 검찰국장을 국장으로 앉혀서 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통제를 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이 삼성 문제에서 현 정권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 유혁 인사 자체가 아주 다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법무부의 당시 인사위원들도 이 곤란하다.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제 예. 이런 입장이셨던 예, 거죠. 그때 이제 중앙지검장 되기 전에 검찰국장을 이성윤이가 하고 예,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성윤이가 밀어붙여서 유혁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이 법무부 인사위원이 이거는 안 된다. 네. 그래서 다 반대했다. 네.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스캔들에 이렇게 연루될까봐 다들 그랬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일반 평검사도 아니고 창원지검 통영지청장까지 했어요. 그럼 부장검사급이라고 봐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네. 그죠? 네. 자, 지청장까지 했고, 그래서 지난 1월 8일 날 이제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검사장급으로 네. 지금 면접을 받았다. 굉장히 승진을 한 거죠. 밖에 나가서 기업에 있었다가 오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청장 위에 뭐 부장검사에서 차장도 그치지 않고 바로 그냥 검사장급으로 올라가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이제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걸 보면 검사장 낙마 삼성 출신 유혁 작은 동네 변호사로 살 거다 하면서 자신이 사는 서울 강북의 한 동네에 월세 200짜리 사무실을 임대해 부인과 함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6개월 만에 지금 다시 감찰관으로 왔다는 건 당시에 추미애가 모처에 좀 이런 어떤 지령을 받고 직접 검찰국장으로 밀어붙였다 하는 말이 맞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조금만 이제 뭐 좀 기다려라. 특히 이제 총선을 염두에 두고 총선에 우리 이기면 이기면 우리 해줄게. 그렇게밖에 안 보이고 지금 예. 이제 상황에서는 아무리 이제 추미애지만 이제 뭐 검찰 정기 인사가 아닌 상황에서 예. 이제 갑작스럽게 뭐 검사장이나 이렇게 뭐 직업을 맡긴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이제 여차여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윤석열 총장과 또 한동훈 검사장을 이제 필두로 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검찰 내부의 어떤 수사를 이제 유역에게 맡겨서 아주 그냥 매조지를 짓겠다는 이제 의지를 표현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지금 당시에 청경덕이가 그랬냐 아니면 최강욱이가 전화를 걸어서 네. 이제 너 해라 네. 시켰냐 하는데 네. 이 사람 자체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사람이 할 일 사람이 없어서 이런 사람을 데리다가 검찰국장을 하겠어요. 안에도 할 사람 천지 있건데. 안에도 많고 밖에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굳이 하려고 한 이유는 레벨도 떨어지는 그거는 삼성하고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문정권의 권력 핵심이 청와대에서 찍어 누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추미애가 총대를 맨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기가 이렇게 이제 동네 변호사로 산다 했는데 삼성 문제가 제일 시끄러운 문제였는데 그걸 덮어놓고 이제 뭐 유재순이 뭐 조국인이 마치 이제 그 우산 사건 가지고 검찰과 정권이 대립하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삼성 출신을 앉혀서 문이 직접 삼성 관련 수사가 돌아가는 것을 통제하려다가 실패해서 지금 저 수사가 이재용에 대한 영장 청구까지 이제 또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가게 된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 또 감찰관으로 앉혀서 윤석열 총장에 마치 이제 이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정권의 지금 공격이 검언 유착 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지만 이 정권은 그걸 한동훈 검사장을 엮어갖고 채널A 기자하고 검언 유착을 시키는 부분으로 사법 처리해서 윤석열의 도덕성을 그 사이에 윤이 의리를 지키려고 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쫓아내려는 구실로 만들기 위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미애는 이제 결국 감찰관이 이 수사를 감독하게 하겠다. 지금 그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삼성 출신을 앉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삼성 출신으로 하여금 지난번에는 검찰을 통제하려다가 이번에는 삼성 출신을 앉혀서 윤석열을 제거하는데
앞장 세우겠다.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뭐 이제 뭐 길게는 4년이고 짧으면 이제 이 정권 출범 이후 3년 네. 동안 정말 뭐 이제 윤석열 네. 검찰총장과 이재용 부회장 간에 진짜 어마어마한 뭐 사실상 뭐 법률적인 걸로 따져보면은 사실 세계 대전을 방불케 할 어마어마한 이제 전투가 벌어졌는데 결국 현재로서는 상황에서는 이제 뭐 그 윤석열 총장의 이제 총칼은 다 뺏기고 예. 이제 결국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막 무지막지한 이제 방패가 이제 승리를 이제 사실상 거둔 상황에서 이제 그 자신에게 칼을 들이댔던 이 검찰 내에 뭐 반 이재용, 반 삼성 이런 이제 수사를 주도했던 이 자들의 이제 발본색원 하겠다는 이제 움직임이 가시화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뭐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삼성과 이제 그 삼성과의 관계가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이 뭐 정관계의 엘리트 이제 그 핵심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이었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제 법조계 내에서도 판검사들이 삼성과 같이 이제 거대 재벌, 거대 이제 기득권 세력한테 적당하게 관리도 받기도 하고, 또 적당하게 뭐 해야만 뭐 대법관도 되고 검사장도 되고 하는 얘기들 공공연히 있어 왔는데 이제 윤석열 총장처럼 어떤 순간의 어떤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해 가지고 이제 검찰총장에 올랐으나 결국 이제 삼성으로부터 이제 강력한 이제 반격을 받게 되는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고 뭐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삼성 그러면 무조건 또 지지하고 보는 분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뭐 여러모로 윤석열 총장을 이제 제거하는 데 있어서 네, 친삼성 분위기를 활용하는 게 뭐 추미애나 문재인한테는 뭐 불리할 게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8일 날 이제 법무부 검찰국이 오전 9시에 일찍 그 당일날 면접을 보고 네. 당일날 또 기억이 인사권을 납니다. 냈어요. 이게 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 다른 사람들은 검사장급 저 고위 간부가 되려면 변호사가 일반 밖에서 모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뭐 내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공개 모집 필기 시험도 쳐야 된다면서요. 뭐 그래도 공개 모집의 형태를 예. 띱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다 그 상위직 공무원들을 이제 하시듯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대신에 정무직 같은 경우면야 이제 어떤 뭐 장관이나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는데 검찰국장 같은 경우는 원래 대부분 다 그 직업 공무원인 신분이 검사들이 했던 자리이니까 당연히 최소한 뭐 그런 절차가 있거나 아니면 설사 그게 뭐 내정 어떤 뭐 다른 상황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당연히 인사위원들한테는 당연히 사전에 다 자료가 배포가 돼서 이 사람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후보자라는 것을 좀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저도 기억이 나는데 당시 보도에 따르면은 인사위원들이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다 회의 당일 날이어서 갔는데 그 자료를 받아서 뭐 통과를 시키길래 말래 이렇게 해버리니 그러니까 아무리 뭐 친정부 인사로 뭐 구성돼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렇게 이건 너무 무서운 일이죠. 왜냐하면 인사에 대한 기본을 다 몰각해버리는 정말 불법 탈법행위니까.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인사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검찰국장을 현직 검사가 아닌 이 변호사를 상대로 치르는 것도 거의 처음이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시간 뒤에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대부분 자격이 모자란다. 이래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고위직 검사장들을 역임하신 분들이 대형 로펌을 가서 이제 뭐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는 이제 황모 하시는 분처럼 이제 대형 로펌을 가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조용하게 뭐 공익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로 유혁 변호사가 검사가 얘기했듯이 진짜 동네에서 그냥 조그맣게 자기 뭐 소규모 로펌이라던가 개인 사무실 통해서 그냥 생계나 이렇게 유지하시는 제가 아시는 깔끔한 분은 변호사 하는 것도 잘 안 맞다.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도 되게 많으십니다. 어떤 분은 그냥 학교로 들어가가 그냥 교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무실을 이제 그래도 이제 공간이 필요하니까 사무실 열어놓고 그냥 사랑방처럼 활용하시는 고위 검사장님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검찰 그런 분들을 뭐 검찰국장을 시키던 뭐 감찰관을 시키던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또 그분들이 뭐 이제 공직을 더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 그만두게 되신 경우도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 다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데 굳이 삼성에서 그 임원으로 활동했던 그런 사람을 굳이 또 검찰의 핵심 요직을 끌어들인다? 이거는 뭐 어떤 경우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죠. 이 정권이 보면 문재인한테서 그 통상교섭 본부장을 하다가 그 전에는 뭐 미국 변호사 하던 김현종이 김현종이가 삼성에 가서 월급을 뭐 거의 돈 100억 가까이
받았는데 네. 몇 년간 네. 그 김현종을 또 이번 정권에 데려와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시키고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봐도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그 삼성에 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이 김현종이가 통상교섭의 내용에 따라서 최고의 이해관계가 제일 미국에 해외 수출을 많이 하는 삼성이 달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검찰에 의해서 제일 큰 그야말로 오나가 작살이 나고 합병이 무효가 되고 상속이 거들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검사에 의해서 압박을 받는 삼성 출신의 그 직원을 검찰국장을 시키거나 이번에 또 그걸 실패하니까 6개월 묵혔다가 감찰관을 시킨다는 거는 그래서 윤석열을 직접 겨냥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이 정권이 삼성공화국 2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김현종 현 안보실 제 2차장 같은 경우도 하여튼 뭐 요직에 요직을 지금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뭐 다 김현종 본부장은 또 예전에 또 FTA 뭐 체결 등의 또 그런 뭐 과거 전력 그 어떤 전적이 있으니까 또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유혁 변호 이 양반 같은 경우는 도대체 왜 이 양반을 검찰국장으로 임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차라리 검사 출신으로 나가서 뭐 시민단체 운동을 했거나 차라리 뭐 좌파적 경력이 있으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이 양반은 전혀 그런 것하고도 무관한 양반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양반을 도대체 왜 이렇게 검찰 내 요직을 쓰려고 하는 것인지는 그건 뭐 삼성공화국인지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삼성과 이재용과의 이해도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 이재용 공화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재용의 이해를 보호하려는 어떤 모종의 시도가 지금 이제 계속도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김종민 변호사 요 근래에 또 뭐 하나 비판한 거 있죠. 이 양반이 네. 그 김종민 변호사 네. 그 양반이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이 아주 회개한 인사를 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 실세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의 손발을 잘라 인사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참사다. 이러면서 지금 이 검사장 승진은 중앙지검 차장검사나 수도권 차치지청 네네네. 그러니까 차장을 두는 검찰청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수도권의 남부지검, 동부지검, 서부지검 뭐 이런 그죠 예, 중앙지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그 발탁하는 것이 지금 관행이다. 자, 그래서 이 정권이 스스로 자기 속을 다 드러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한편으로 그 옵티머스 수사에 지금 이제 옵티머스가 임종석이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예? 옵티머스는 좀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좀 예.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 이혁진이가 동기고 임종석이하고 한양대 그리고 임종석이 회사에 그 재단 예. 북한의 뭐 남북 무슨 경제문화 네. 뭐 재단 네. 거기에 임종석이가 차려서 북한 그 저기 뭐 돈 받아주는 데 있잖아 대신 뭐 저작권료 같은 거. 그다음에 동영상 예, 같은 예. 거 거기에 상임이사도 네, 했고 네. 그러니까 임종석이 오른팔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친구요? 그걸 부인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임종석이 추천으로도 당에 와서 서초에 출마도 하고 네. 문재인 뭐 금융특보도 하고 네. 사실 옵티머스도 이 사람이 만들었는데 물러났지만 횡령으로 문제가 돼서 이 사람 주인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거는 이제 현 사장이 또 보니까 김모가 이 사람 그 쫄뱅이돼요. 네. 그러니까 현 사장 김재현이가 한양대 8구학번.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그 뭡니까? 이 서류. 옵티머스의 법률적 서류를 그 사모 펀드의 서류를 조작한 사람이 또 그 변호사가 윤 변호사가 하는 게 한양대 98학번 변호사. 네. 또 그 마누라가 청와대 이 변호사라고 네. 청와대 행정관. 네. 근데 옵티머스 터지자 그만뒀다. 이러면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건 뭐 철저하게 기획된 뭐 예.
임종석이 실제 뭐 오너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임종석을 중심으로 한 인맥들이 기획한 이제 사업이라고 봐야 사업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뭐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어차피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무슨 이제 펀드나 이런 업체 이제 어떤 뭐 회사라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다가 이제 문제가 터져서 이제 주인이 바뀌는 이제 대표가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제정신이 있는 가진 사람이 이걸 제돈 그러니까 어떤 이걸 돈을 주고 인수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들끼리 뭐 주식 명의나 이런 것들 변경해가지고 대표는 이런 것들 다른 것처럼 연관이 없는 것처럼 꾸미는 게 그렇죠. 대부분인 경우 뭐 이 경우도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뭐 이 각종 시행 사업에서 이제 건물 사서 뭐 용인에 있는 스포츠 센터 사서 70억을 남기고 옵티머스가 대사주고 한 그 이 아트리 파라다이스 등 1,400억이 투자된 회사가 밀양에서 술값 받으러 다니던 조폭이라잖아요. 마약 또한. 뻔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판에 임종석이와 관련 있는 인물들과 그 다음에 조폭 등이 어울려가 사기꾼 조폭 등이 어울려가지고 지금 은행에 정권에서 창구해서 이 사모펀드를 팔고 그리고 거기에 또 그 밑에 관련 있는 후배 변호사가 서류 위조해주고 그래가 이 돈 해먹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얼굴마담으로 최동욱이 이현재까지 동원됐다. 그리고 김진우 뭐 전 군인공제 이사장까지 동원됐다. 이게 지금 이 플롯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좀 그러니까 뭐죠 다 보이는데 라임 같은 경우도 좀 개인적으로 좀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를 또 이제 이 그 라임이나 이런 펀드를 이제 중개하거나 판매했던 금융 이제 기관들이 또 배상까지 해준다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또 참 그것도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 그럼 뭐 금융기관이 자기들 돈으로 해주는 겁니까? 그것도 다 국민이 이제 저쪽이 그 금융 상품을 이제 구매하거나 해서 이제 한 자기 돈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걸 배상해 준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고 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한국 뭐 투자증권인가 예. 거기서 지금 전에 그걸 예. 한 거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이 좀 돼요. 예. 거기가 지금 몇 프로인가 하면 가지고 있는 게 13%. 예. 그러니까 뭐 한 7, 800억 팔아먹는데 그것도 배상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이게 뭐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이제 어떤 뭐 그 펀드에 대한 투자라던가 이런 내역들을 다 위조, 특히 뭐 법무부 변호사가 나서가지고 위조를 해서 지금 뭐 금융기관들도 우리도 당했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실제로 당한 건지도 굉장히 의문스럽고 결국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피해가 어떤 형태로든 이제 배상이 되면 또 이제 뭐 유야무야해서 여기에 가담돼 있던 사람들 재판 넘어가봐야 이제 겉에 이번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표나 뭐 운영 실무를 맡았던 사람, 그다음에 이제 뭐 서류 위조를 담당했다는 변호사 등등 해서 근데 뭐 어차피 피해자들이 난리치지 않을 정도만 되면은 뭐 많이 선고돼 봐야 실형 선고돼 봐야 뭐 3, 4년, 5, 6년. 라임처럼 이것도 금감원이 검찰에 이첩했는데 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해외로 도주하고 기소 그래. 중지 상태에 있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라임도 김봉현이도 그렇습니다. 이인관이도 네. 그다음 김홍룡이도 네. 다 도망갔거든요. 그렇습니다. 3대 중에 네. 그 중에 제일 핫발이 김봉현이 하나만 잡혔고 김봉현이보다 훨씬 커서 정치권에 로비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 근데 라임도 기동민 이름 나오고 강기정이 나왔는데 지금 아무도 또 수사가 없어. 제끼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검찰에서 과연 제대로 수사하느냐도 의문이지만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핵심 관련자들이 이미 다 도주를 하고 행방을 감추고 다 증거를 인멸했기 때문에 사실 검사가 뭐 정권에서 하라고 등을 떠밀어도 사실 쉽지 않은 수사인데 지금 뭐 정권에서야 당연히 이 뭐 옵티머스나 라임이나 이런 것들에 신라제이나 이런 거에 대해 수사 안 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참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버린 거죠. 그래서 옵티머스 대표 등 4명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이것들은 이제 짜투리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 라임도 이종 PD가 부대표라는 그 짜투리 그렇습니다. 완전히 예. 끈아풀이고 핵심은 전혀 내용을 김봉현이도 끈아풀이고 예.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해외로. 진짜 오리지널들은 다 티업거리고 그렇죠. 그 돈이 1조 7천억이 어디 갔나가 지금 나오지도 않고 여기도 지금 5,500억이 5,400억 쯤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 돈이 실제로 지금 어디 갔는지 다 빼먹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만들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문제 했다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 같은 양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적인 어떤 뭐 인적인 어떤 무슨 어떤 신뢰라던가 예전에 뭐 인연 내지는 뭐 용돈벌이 이런 것 때문에 여기다가 자문 뭐 이런 걸로 이름 올리지 않으시거든요. 뭔가 확실한 어떤 이익이 되는 게 있으니까 여기에 이게 그런 분들이 이름을 올리시는 거죠. 그래서 자, 그 한국투자증권이 13% 팔았는데 70% 선보상해주겠다. 예, 자, 이래가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임도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지난번에 확실하게 거의 돈이 사라진 측면에서 이후에 팔은 거는 네. 보상해주겠다.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피해자들의 입을 다물게 피해자들을 하고 이제 은행하고 네. 증권회사에 네, 넘겨가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수습해서 입을 네. 다물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 끌면서 정치인들은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고 이제 해당 당사자들도 이제 뻔하죠. 기소가 이제 재판이 되게 되면 뭐 이제 뭐 법원에서 이제 양형 사유에 그래도 뭐 피해 금액의 상당수가 회복이 됐다. 네. 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뭐 검찰에서 뭐 한 10몇 년 구형하면은 법원에서는 대충 뭐 5, 6년 이하로 마무리하는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 왔고 이 경우는 노골적으로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임종석이가 국정원장이 되느냐라고 하다가 그게 안 되면서 이게 터져나왔거든요. 옵티머스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딱 봤을 때 검찰이 알고 썩 흘렸고 네. 그래서 정권이 이제 그걸 임명을 안 하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흘린 내용이 이제 오늘 보도되기 시작한 거 아니냐. 지금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 참 이게 옵티머스 이거는 그냥 한양대 동문 사기단이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참 이게 뭐 수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 이제 역대 정권에서도 이제 이런 대형 이제 금융 사기 사건 내지는 이제 이런 뭐 이런 뭐 잘 부정된 사건들이 뭐 통상적으로 몇 건 이제 이제 진행이 됐었고 뭐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두 건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 건데 이 정권은 뭐 이게 뭐 그 내부 구성이 복잡해서 그런지 뭐 이쪽 A 인맥에서도 한 건 하고 B도 해먹고. B 인맥도 해먹고 서로가 지금 사고 난 애게 집게도 못 내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제 제가 보니까 참 그러니까 제가 돌이켜 세월이 지나 보니까 참 조국이 안타까운 게 막 그냥 서울대 흉내만 낼래. 그게 서울대 법대 교수 하면서 가오만 잡고 이제 머리나 이렇게 살다가 청와대를 뚝 들어갔더니 이제 예전에 뭐 참여연대 수준에서 이렇게 해먹는 거는 해먹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도 좀 해. 이거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박에 그냥 막 흉내만 내다가 모양만 같이 WFM에 그러다가 그냥 또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데 또 뭐 법무부 장관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싶다가 하다가 이제 윤석열 총장한테 벌미가 떡 잡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같은 분들은 이제 워낙 그런 예전부터 이런 사모펀드나 관련된 것들을 워낙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제 뭐 지금 문제가 되는 옵티머스나 라인은 좀 잡는데 힘도 들고 막 어렵지만 막 조국 정도 되니까 그냥 뭐 딱 그냥 설계도만 딱 봐도 그냥 그림이 딱 잡혀버린 거라고 생각해서 참 조국이 참 여러 번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펀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 아예 운영 내역 자체가 지금 위조가 있었다. 뭐 말이 안 돼. 3년간 총 2조 원이 흘러 들어갔대요. 그래서 1조 5천억 원 판매가 됐는데 나머지 5,200억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2조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판매가 중단된 거는 만기를 앞둔 4,100억하고 현재 중단된 1,056억이 사고액인데 이게 이제 폰지 사기 돌려 막다가 그렇습니다. 뒤에 돈 받아가 앞에 주고 그렇죠. 앞에 이렇게 돌려 막다가 빼먹은 거를 막지 못해서 이만큼 부실해졌다. 그러면 빼먹은 게 한 5천억은 빼먹었다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정치권이나 이런 이제 그 관련돼 있는 게 결국 그 돈이 그걸 뭐 확인할 수가 이제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그 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러니까 이 회사가 100억을 뭐 투자를 받았다 그러면 일단 4, 50억 가까이는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4, 50억을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해가서 이제 수익을 줘야 많이 되는데 해서 벌겠다고 생각하지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게다가 지금 그 세계적으로 금융 시장이 개판 5분 전인데 네, 부동산 그게 시장도 있습니까? 그렇고 그게 안 되니까 뭐 이게 뭐 당연히 환매가 당연히 뻥크가 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상황입니다. 펀드 내역서를 이번에 위조했다는 거예요. 법무법인이 그 운영 내역을 위조해가지고 실제 매입한 비상장 기업이나 대부업체의 부실 자산 아주 사기꾼들한테 빌려주고 도둑놈 조폭한테 빌려줘놓고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산 것처럼 거의 위장 기입을 했다는 거예요. 관계기관이 이걸
모니터링 못했고 2,500억은 어디에 투자했는지를 지금 못 알아내고 있대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저 이번 이제 특히 옵티머스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금융기관 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도 당했다. 그게 만약 이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고 그게 이제 금융기관이 정말 그렇게 당한 거라면 그럼 대한민국의 진짜 금융관계법 싹 뜯어 고쳐서 사모펀드나 이런 것들 제가 볼 때는 공모펀드까지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그럼 예를 들어 저희가 기본적인 예를 들어 조이페아 같은 금융 프리미엄 사건 같은 경우는 다 개인들이 피해 투자하다 보니까 그 개인들이 그 내역을 확인하고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지금 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금융기관들이 어쨌든 뭐 자기 돈을 넣었던 펀드를 통해서 넣었던 해서 자기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지켜볼 수 있는 위치가 됐는데 그 이 기본적인 어떤 그 사기 수법에도 넘어갔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아예 금지시켜 버려야죠. 그래서 이현재 부총리하고 친분 있는 양호 미국 그 LA에 있는 나라뱅크 은행장이 회사 경영에 관계했고 이 윤모하고 이모 그 변호사 부부 문재인 지지 법률가 명단에 2012년에 이름도 올리고 지난해 10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었대요. 부인이 행정관도요. 자, 이 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마치겠습니다. 1부. 예. 감사합니다.